공교육 전문가들과 나에게 꼭 필요한 입시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 입시의 정석 순서입니다. 내일까지 수시 모집 최초 합격자 등록이 진행되는데요. 이 기간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정시 대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많은 수험생들이 정시 합격 예측 프로그램을 활용하지만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경기 남양주 다산고등학교 조만기 선생님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내일이면 이제 드디어 수시 모집 최초 합격자 등록이 마감되는데 여기서 이 미충원 인원이 또 중요한 지표 아니겠습니까? 네. 왜 중요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12월 17일 수요일에 최초 합격자 등록이 마감됩니다. 목요일부터 수시 미등록 충원 합격자 통보가 시작되어 12월 23일 18시까지 공지가 됩니다. 수시 미등록 충원 합격자 등록 마감일은 24일 22시까지입니다.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수시에서 일반대와 전문대 합격자 통보를 받게 되면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정시에 지원할 수 없게 됩니다. 근데 합격자 이 판단 여부는 보통 대학이 수험생 개인에게 통보가 할 수 있는 그런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지원한 수험생 본인이 자신이 지원한 대학교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 합격자 통보를 발표했으니 반드시 확인이 우선 필요하겠습니다. 충원 합격자 등록까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수시에서 선발하고자 하는 인원들을 모두 다 선발한 대학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시에서 미처 선발하지 못한 인원들은 정시로 이월하게 됩니다. 전년도에도 최초 발표된 정시 선발 인원에서 최종 발표된 선발 인원은 약 38.6%의 인원이 수시에서 이월되었습니다. 주로 비수도권 대학에서 많이 이월이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7.8%, 경기도와 인천에서 6.8% 정도의 적지 않은 인원이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었습니다. 그렇게 정시 최종 선발 인원은 수시 미등록 인원이 정시로 넘어오게 되는 12월 24일 이후에 빨라야 25일이 되어야 확정됩니다. 그런데 정시 원서 접수는 12월 29일부터 진행되기에 우선은 발표된 최초 선발 인원을 바탕으로 정시 지원 전략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고 나중에 최종 확정 인원이 확정되게 되면 그때 선발하는 인원이 늘어나게 되니까 그만큼 합격선의 변화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정시 지원 전략을 꼼꼼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 수능 시험에서 영어가 이 절대평가 영어가 좀 어렵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등급 비율이 뭐 4%도 되지 않기 때문에 수시 모집 등급을 못 맞추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다. 그에 따라서 미충원 인원도 늘어날 여지가 있다라는 전망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의 예측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영어 1등급 비율이 수능 절대평가가 실시된 이후에 가장 낮은 3.11%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어 3등급까지의 누적 비율은 전년도와 거의 비슷합니다. 대체로 수능 최저 기준 충족률은 40%에서 60% 정도에서 형성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해도 절반 정도의 경쟁률이 남아있기 때문에 합격이 어렵거든요. 반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은 그보다는 경쟁률이 낮게 형성되는 건 맞지만 실제로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미등록 인원이 많이 발생하려면 경쟁률이 낮게 형성돼야 되는데 대부분의 대학교의 경쟁률은 6대 1을 넘어서기 때문에 영어가 어렵게 나온다고 해서 미등록 인원이 많이 발생하기보다는 그만큼 합격하는 등수가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합격하는 점수가 내려올 거라고 예상됩니다. 하지만 물론 올해 경쟁률이 낮게 형성된 서울의 일부 여대에서는 그런 부분 때문에 미등록 인원이 조금은 증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워낙에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뭐 미등록 인원이 많이 발생한다기보다는 합격선에 조금 영향이 있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자, 수능 위주 전형 정시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요즘은 뭐 한 줄로 쫙 세우는 게 아니라 워낙에 변수가 많습니다. 어떤 점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정시 지원을 고민하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일단 두 가지 포인트의 고민을 필요합니다. 인원에 대한 분석과 그다음에 정시 수능 성적 산출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먼저 인원에 대한 고민은 최초 발표된 선발 인원, 그다음에 수시에서 넘어오게 되는 최종 선발 인원, 이 차이를 우선 파악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경쟁률이라든가 또는 충원율 뭐 이런 부분들을 그다음 수시에서 군별 인원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대학교 환산 점수 산출 방식에 대한 고민은 100분의 1을 반영하느냐 표준 점수를 반영에 따라서 유불리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자신이 잘한 영역에 대한 반영 비율이 높은 그런 영역별 반영 비율이라든가 또는 최근에는 문과 침공을 막기 위해서 다 그 과목 선택에 대한 범위를 흐트렀기 때문에 가산점 수학이라든가 탐구 영역의 가산점 이런 부분들의 적용 여부를 파악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들을 찾아봐야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대학교에서 합격을 결정하는 건 대학별 환산 점수입니다. 따라서 마지막에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 내가 각 대학교별로 환산 점수를 산출했을 때 어느 대학교에서 가장 높은 위치, 누적비가 가장 좋은지 그렇게 유리하게 성적이 산출되는 대학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형이 워낙에 복잡하다 보니까 요즘 학생들은 합격 예측 프로그램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활용하는 게 효율적일까요?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사교육 프로그램은 제2사에서 실시하는 모의지원과 그다음에 고속성장 분석기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선 제2사의 모의지원은 다수의 실제 정시 지원자가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교 학과에 모의지원을 통해서 실제 지원을 고민하는 수험생들 사이에서 자신의 상대적인 위치를 배터리 칸수라는 것들을 통해서 지원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지원자의 지원 성향들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겠지만 그 실제 모의 지원이 실제 지원과 동일하지 않다라는 그러한 부분들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고속성장 분석기는 수능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전년도 입시 결과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대학별 환산 점수를 통계적 예측에 따라서 누적비를 색깔로 구분을 해서 학생들이 지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공교육에서 만든 프로그램은 대교육에서 만든 대입상담 프로그램과 서울시 교육청에서 만든 센진학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센진학 프로그램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수합한 수능 데이터를 분석해서 대학별 환산 점수의 석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능을 잘 보는 서울 지역의 수능 데이터가 많이 수합되기 때문에 상위권 대학교를 분석하는 데 좀 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학생과 학부모가 센진학 나침판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이 주어진 프로그램의 일부 기능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대교육에서 만든 대입 상담 프로그램은 전국에 있는 많은 대학교에서 많은 고등학교에서 수합한 입시 결과를 바탕으로 정시 지원 여부를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수합된 올해 수능 데이터를 분석해서 올해 수험생의 수능 점수를 전년도 점수로 변환한 후에 전년도의 입시의 상황에서 이 학생의 어떤 그 지원 여부가 합격자 어느 범위에 있는지를 파악을 통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이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 사이트에 회원가입하고 수능 성적을 입력한 후에 1600-1615로 전화 상담을 하거나 또는 온라인 상담을 한다면 전국에 있는 대기업 상담교사단에서 정시와 관련된 상담들을 수시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는데요. 이런 프로그램이 알려주는 건 어디까지나 가능성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능성을 바탕으로 실제로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보통 정시 지원은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합니다. 정시 지원에 관련된 모든 정보 확정되기 전까지는 아직 좀 많은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된 이후에 상담을 하기에는 되게 짧은 기간이 있다 보니 지금부터 차근차근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어떤 대학교의 전형 정보라든가 또는 센진학, 대교육을 통해서 자신의 현재 대학교의 위치들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양한 예측 프로그램들을 어느 하나만 결과만 믿고 맹신하기보다는 여러 프로그램들의 특성과 그 결과들을 잘 비교하고 분석해서 자신에게 적절한 지원 전략을 우선 세우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다양한 합격 예측 프로그램이 있는 만큼 그 각 프로그램 결과를 꼼꼼히 따져서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